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초등학생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평범한 주부였던 저였지만 지금은 새로운 직함이 생겼습니다. 바로 대박난 김밥집의 사장님인데요. 김밥 팔아서 건물주가 됐다면 믿으실 수 있나요? 결혼 잘못한 탓에 고생만 진탕하고 이혼을 한 지 5년이 지났네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박복한가 울기도 많이 울었었는데요. 지금은 대박난 김밥집 덕분에 시간도 돈도 여유로워져서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희 가게에 시모가 찾아왔어요. 이혼한 전 남편의 시모요. 솔직히 제가 이혼을 하게 된 데는 시어머니의 폭언과 만행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결혼 생활 내내 시어머니 때문에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이혼 후 다시는 볼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우연히 제 가게에 친구들과 찾아왔더군요. 모른 척하고 싶었는데 구태여 저에게 아는 척하며 이혼하고 여기 주방에 취업했냐고 빈정거리는 시모에게 시원하게 한 방 날려줬습니다. 시모에게 쌓인 게 참 많았던 제 결혼 얘기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했어요. 결혼 전 제빵사를 하려고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남편을 만났습니다. 같이 학원을 다니면서 친해지다가 사귀게 되었는데 연애 도중 임신을 하게 되면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속도 위반이 저만의 책임도 아니건만 제가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하는 게 무슨 저의 큰 흠이라도 되는 양 처음부터 어머니는 갑질을 시작했죠. 연애할 때 남편에게 듣기로는 어머니가 그냥 화통한 성격이다, 직설적이다 라고만 했는데 2번 직설적이었다간 사람 잡겠어요. 제가 만나본 시어머니는 직설적인 게 아니라 막말하는 거고 화통한 게 아니라 무례하고 못돼 먹은 거였죠.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아무리 며느리 될 사람이라지만 처음 본 저에게 너는 어떻게 된 게 결혼도 안 할 처녀가 애부터 가질 생각을 하느냐 하질 않나. 제가 들고 간 선물 보고 아이고 얄궂은 것만 보냈네 라고 혼잣말을 하질 않나. 저희 엄마가 성심성의껏 좋은 과일들이랑 이불이랑 해서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함부로 말하시는 것 보고 돌아오는 길에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은 저보고 이해하라며 말만 저렇게 하시지 마음은 따뜻하신 분이라더군요. 따뜻은 개뿔. 저에게는 시베리아만큼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때 임신한 게 아니라면 결혼을 접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아기는 뱃속에서 크고 있고 저도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결혼한 후 시집살이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주말이면 시댁으로 불려갔는데 가면 점심, 저녁은 저 혼자 다 해야 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음식을 해대려고 하니 너무 버겁고 힘들었어요. 남편이 안 간다고 전화해서 말하면 저 바꾸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으면 니 결혼한 지 뭐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깨를 부리노? 자주 보고 해야 가족으로 정도 들고 가까워진다고 내가 했나 안 했나? 그리고 네가 오면 뭐를 한다고 힘드니 어쩌니 그런 소리를 남편한테 시키쌌노. 내가 니한테 뭐 하라 카던데. 그거 밥 조금 차리는 거. 니 어차피 밥 안 먹나? 어차피 남편 밥 안 차려줄 거냐고. 그거 차리는 김에 시어매랑 시아배 같이 먹는 건데 그게 그래 귀찮고 곶감나. 라는 소리를 다다다 귀에 쏟아댑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꾹 참고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저도 몇 마디 했다가 며느리가 대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 꼴을 보자니 그냥 꾹 참자 싶어서 어머니가 저런 소리를 퍼부어도 저는 그냥 네 죄송합니다 하고 꾹 참았습니다. 제가 어리기도 했고 저만 참으면 가정이 평화롭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다고 남편이 나서서 저를 도와주거나 시댁과의 선을 그어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폭언을 들을 때마다 남편이 하는 소리는 엄마도 섭섭하겠지. 그냥 들어드려. 듣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렇게 좀 잘하지 그랬어. 등등 제 속을 긁어대는 소리만 해댑니다. 그래서 그냥 나중에는 포기하고 주말이면 알아서 시댁에 가곤 했어요.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주말만 되면 저희를 부르냐고요? 그건 바로 제가 해주는 밥이 맛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탐탁지 않아 하면서도 제가 해드리는 밥은 맛있어 하는 시모였습니다. 아이고, 굼벵이도 그러는 재주가 있네. 잘한다고는 절대 안 하고 무슨 반찬을 더 만들고 가라고 하거나 자기가 뭐가 먹고 싶으니 해놓으라고 하던가 하는 식입니다. 엄마, 밥 맛있지? 남편이 저런 소리를 하면 시모는 남편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말합니다. 아이고, 밥이라도 잘해야지. 쟤 뭐 있나? 결혼할 때 빈손으로 왔는데. 결국 저거였습니다. 시모가 저를 아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이유요.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집안이 썩 여유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돈을 벌어서 살림의 보탬이 됐어야 했는데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되면서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제가 해온 거라곤 엄마가 마련해 주신 돈 2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어머니가 저렇게 타박할 정도로 남편이 뭘 잘해온 건 아니었습니다. 저 정도 유세를 떨 것 같으면 아파트라도 하나 해온 줄 알 텐데 천만에요. 6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 6천에 제 돈 2천 보태고 전세 대출 받아서 그때 살던 전셋집을 마련한 거예요. 남편 6천에 제가 2천인데도 시어머니는 해온 거 없다고 그렇게 저를 구박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바로 임신을 한 탓에 일을 할 수가 없었는데 맞벌이가 아니라 전업인 것도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없는 살림에 보태야 되는데 저는 집에서 논다고요. 이래저래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였던 거죠. 음식 솜씨 하나 빼고요. 저는 예전부터 일을 하시는 엄마를 대신해서 동생 밥도 차려주고 또 엄마가 오시면 엄마 밥도 차려드리곤 했거든요. 음식 만드는 데에는 제가 생각해도 재주가 좀 있었어요. 금방 뚝딱 잘 만들고 손맛이 좋아서 맛있게 만들기도 하고요. 음식이나 베이킹 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제빵사가 되기로 하고 학원을 다니다가 남편을 만났지만요. 그렇게 딸애를 낳았는데 시모는 역시나 딸이라고 저희 딸애도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급하게 가져놓고 기껏해야 놓은 게 딸이냐고 하네요. 그냥 저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라 딸애한테도 마음에 안 든다는 표현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딸애 역시 할머니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어요. 오는 정이 없는데 가는 정이 있을 수 없죠. 결혼 생활 중에 어머니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무뎌지는지 아니면 멍청해져 가는 건지 언젠가부터 막말을 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내가 또 잘못했나 보다 라는 지경까지 가더라고요. 머릿속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또 속으론 그게 다 골마가는지 우울감도 심하고 무기력함도 좀 심했었어요. 남편과의 사이는 어땠냐고요? 처음엔 엄마가 너무했지 하며 제 편을 들던 남편도 시간이 지나면서 지네 엄마랑 똑같아지더라고요. 툭하면 저를 무시하고 깔보고 행복하지 않고 참 힘들고 무기력한 나날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내 팔자가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고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딸한테 손찌검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주말에 어김없이 딸애를 데리고 시댁에 갔었어요. 딸애는 그때 9살 정도였는데 착하고 철도 들어서 저를 많이 도와줬죠. 여름이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때 삼계탕이 먹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닭을 사다가 만들고 있었어요. 그때 시댁에는 주방 문이 있었는데 자기들은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쉬면서 저보고는 삼계탕 만드는데 찬 기운 들어가면 맛없다고 주방 문을 닫고 만들라더군요. 아무리 한 집안이라도 한여름에 문을 그렇게 닫아놓으면 찜통인데 저 혼자 땀을 뚝뚝 흘리면서 삼계탕을 만들고 있었어요. 딸애는 제 옆에 와서 있고요. 제가 덥다고 아무리 나가라고 해도 꿋꿋이 제 옆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다 너무해. 왜 엄마만 맨날 할머니 집 와서 힘들어? 엄만 괜찮다. 계속 해왔던 건데 뭐. 할머니 집 오기 싫어. 할머니도 내 째려보고 뭐 가지고 와라 뭐 해라 하면서 짜증내고. 할머니 집 말고 다른 데 좀 놀러 갔으면 좋겠어. 딸이 그런 말을 하면 저는 너무 미안했습니다. 엄마의 못난 모습만 보여주나 싶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삼계탕을 다 만들어서 거실에 내놨을 때였습니다. 저도 좀 앉으려고 하면 오이 소박이 갖고 온나, 가위 갖고 온나 등등 끝까지 부려먹더라고요. 그렇게 다 같이 둘러앉아서 삼계탕을 먹으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허겁지겁 먹으려다가 갑자기 아 뜨거! 하면서 숟가락을 떨어뜨리더라고요. 제가 놀라서 물을 가지고 왔는데 물을 건네는 제 손을 팍 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야! 니 사람 잡을락 하나? 이렇게 펄펄 끓는 걸 주면 어쩌노? 완전 억지였습니다. 평소에는 오히려 국이 식으면 화를 내면서 자기가 조심하지 않고 급하게 먹다 데워놓고 제 탓이라는 겁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니는 생각이 있나 없나? 적당히 먹을 수 있게 시켜와야지. 아가 멍청한 기가. 그 말에 제 딸이 시어머니를 노려보다가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딱 봐도 뜨거워 보이는데 천천히 드셨어야죠. 그런데 딸의 말에 시어머니 눈이 휙 뒤집어지더니 갑자기 딸의 머리를 휘갈기듯 딱 때리는 겁니다. 이 조그마한 가시나가 뭐라카노? 어디야 할머니한테 니네 엄마 그래 가리킨나? 머리를 제대로 얻어맞은 딸은 으앙 눈물을 터뜨리고 저는 그 순간 꾹꾹 참아오던 무언가가 속에서 뚝 끊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몫의 삼계탕을 들어 그대로 상의로 엎어버렸어요. 뜨거운 삼계탕이 순식간에 상의를 다 덮었죠. 이게 뭐하는 기고? 야, 니 뭐하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다 난리가 났어요. 딸이 맡고 있을 땐 가만히 있던 남편도 지 앞으로 뜨거운 삼계탕이 흘러오자 야단법석을 떨더군요. 저는 거기서 제 딸애를 당겨서 제 뒤로 데리고 온 다음 그대로 상까지 같이 엎어버렸습니다. 거실에 깔려있던 대나무 자리 위로 말이죠. 난리가 났습니다. 온 바닥에 삼계탕 천지가 됐거든요. 다들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시모는 눈 돌아서 저에게 삿대질 해대고 남편도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이게 돌았나 니 제정신이가? 뭐하는 짓이고 이게?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한 행동이라 손도 떨리고 가슴도 미친 듯이 뛰는데 이상한 게 뭔가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면서 눈앞이 환해지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결혼 생활 도중 처음으로 명확해졌다고나 할까요? 저는 악다구니를 써대는 시댁 식구들 앞에 두고 더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욕먹어도 늘 가만히 있던 제가 미친년 마냥 악다구니를 질러대니 시댁 식구들도 놀라서 멍하니 보더라고요. 저는 속이 풀릴 때까지 한참을 소리 지르고 나서 말했습니다. 미친년 같죠? 예, 저 미친년 맞아요. 이 미친 집구석에서 10년 동안 있을라니까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네요. 간 만든 삼계탕이 당연히 뜨겁지. 어머니, 어떻게 9살 애보다도 생각이 없으세요? 뭐라고? 그리고 당신, 내 이제 니랑 안 산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니랑 사는 것보단 나을 것 같다. 니 맨날 내보고 너네 엄마 이해하라고 했지? 니가 이해하면서 평생 부둥켜 안고 살아라. 나는 내 딸 데리고 살 테니까. 저는 그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늘 무기력하고 멍하던 제가 무슨 힘이 나서 그 순간은 그렇게 우렁차게 쏘아댔는지 지금도 신기할 지경이에요. 아마도 10년 가까운 생활 동안 꾹꾹 참아왔던 게 터진 거겠죠. 그렇게 저는 제 딸의 팔을 잡고 가방만 챙긴 채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옷과 손에는 삼계탕이 다 튀어있고 손발이 벌벌 떨리고 심장도 터질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밖으로 나오니 갇혀있다가 도망친 것처럼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더운 여름이었는데도 말이에요. 그렇게 한참을 걷다가 멈추고 딸애를 보는데 딸애가 놀랐는지 울고 있고 그 모습에 저도 울었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미안해. 그러는 거예요. 9살밖에 안 된 딸이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딸애를 꼭 안고 말했어요. 아이다, 너무 고맙다. 엄마 이제 정신이 드는 것 같다. 미안할 거 하나도 없다. 엄마는 오히려 니한테 너무 고맙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택시를 타고 친정집으로 가 그간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엄마도 그동안 저 때문에 속상한 일이 많으셨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엄마를 붙잡고도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혼을 결심했고 그 후에도 결심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시모는 전화해서 사과하라고 네가 미쳤냐고 난리를 쳐댔는데 저는 다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재산 분할해서 합의 이혼하자고, 너네 엄마 폭언한 거 다 녹음해놨고 소송 갈 수도 있지만 괜히 변호사비 쓰지 말고 그냥 끝내자고 했죠. 남편은 처음엔 화내다가 나중엔 저를 설득하다가 시모가 그냥 이혼하라고 했는지 나중엔 자기도 이혼하겠다고 하더군요. 따로 위자료 없이 재산 분할 받고 이혼했습니다. 양육권을 걱정했는데 아빠라는 인간이 양육권에 크게 생각이 없더라고요. 제 딸에겐 미안했지만 어차피 무슨 일이 있어도 딸은 제가 키울 거기 때문에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시모가 다 정리하고 새 장가 들라고 남편에게 얘기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반년 정도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합의로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했는데 이혼은 참 지지부진하게 잘 안 끝내지더군요. 여튼 홀가분하게 혼자가 된 저는 엄마 집에서 지내면서 엄마의 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 사건이 있기 반년 전에 엄마가 김밥집을 오픈하셨거든요. 장사가 막 잘 되지도 않고 못 되지도 않고 그냥저냥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정도였는데 제가 본격적으로 엄마 일을 도왔어요. 엄마 김밥은 맛있긴 했지만 큰 특징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찾아보고 연구한 끝에 영양김밥을 만들었어요. 그동안 김밥에서 보지 못했던 다양한 식재료도 활용을 많이 하고요. 처음엔 이게 잘 될까 걱정도 했지만 생각외로 제 김밥은 인근에서 유명해졌어요. 그러다가 일명 한 끼로도 충분한 김밥이라고 SNS에서도 인기가 퍼지면서 멀리 지역에서도 먹으러 오고요. 처음에 시작할 땐 테이블이 4개밖에 없었고 거의 포장 손님이었는데 장사가 날로 번창하면서 홀이 훨씬 넓은 가게로 확장 이전했어요. 김밥 팔아봐야 얼마 벌겠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밀려드는 예약 주문에 각지에서 찾아오는 손님 때문에 가게 밖은 줄이 이어져서 배달은 아예 하지도 않을 정도였어요. 저도 그때는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갑자기 로또라도 된 것 마냥 장사가 잘 되면서 돈이 막 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원들도 더 뽑고 나중에는 건물 2층까지 세를 빌려 테이블을 더 늘렸어요. 호떡집에 불이 나는 게 아니라 김밥집에 불이 나게 장사가 잘 된 거죠. 그러다가 아는 분께 분점 제의까지 받고 2호점도 내게 됐어요. 그러면서 김밥집이 있던 2층짜리 건물도 대출을 받아 사게 됐어요. 직원이 점점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저와 엄마는 관리 쪽으로 빠지게 됐고 엄마는 홀 관리, 저는 주로 신메뉴 개발과 분점 관리 쪽으로 주로 신경을 쓰게 됐어요. 예전처럼 매일 출근하지 않고 한 번씩 나와서 가게 일도 돕고 직원분들이랑 신메뉴 얘기도 하고 분점도 둘러보고 그러면서 시간적 여유도 많이 생겼죠. 시모에게 구박받으면서 무기력하게 집안에서 밥만 해대던 제가 이혼한 지 5년 만에 사장님 소리 들으며 비록 2층짜리고 대출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건물 주인이 되고 분점까지 내게 되니 한마디로 승승장구였습니다. 그렇게 신나서 일을 하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엄마는 분점으로 가시고 저는 오랜만에 원래 가게로 출근을 해서 김밥을 말면서 일손을 돕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아는 얼굴이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바로 시모였습니다. 처음엔 긴가민가 했는데 테이블에 앉아서 하는 목소리를 들으니 맞더라고요. 이혼하고 5년 만에 보는데도 그 목소리를 들으니 너무 싫고 끔찍해서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여기는 왜 왔지? 싶기도 하고 내가 여기 있는지 알고 왔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목소리가 하도 커서 들어보니 여가 그렇게 유명한 김밥 맛집이라 카더라. 든 것도 많은데 살도 잘 안 찌고 맛있다 카대.
여기 주인 여자가 김밥 팔아서 이 상가도 사고 떼돈을 번단다. 등등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뒤에서 김밥을 말면서 참나 그게 저거든요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제가 있는 줄 알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유명 맛집이라서 친구들이랑 온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잠시 뒤 셀프 코너에 반찬을 가지러 오던 시모는 저와 딱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모도 제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지 처음엔 무심히 고개를 돌리다가 다시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저는 바쁘기도 하고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제 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저인 걸 눈치채고 다가오더라고요. 야, 니 맞지? 저는 힐끗 쳐다봤습니다. 시모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상한 웃음을 짓는 겁니다. 아이고, 그 난리를 치고 이혼해놓고 고작 김밥집에서 김밥 말고 있나? 저는 짜증이 확 났습니다. 시모의 말에 옆에 있던 직원들도 저를 쳐다보고요. 김밥 드시러 오셨으면 김밥이나 드시고 가세요. 아이고야, 꼴 좋다. 나는 네가 그때 그 난리법석을 치길래 뭐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 줄 알았다. 근데 그러고 나가서 한다는 게 고작 밥풀 묻은 앞치마 두르고 김밥 마는 기가. 김밥 마는 게 뭐 어때서요? 하긴 집불 없어도 밥하는 재주 하나 있었지. 그걸로 여기 취업했는가 봐. 그만하고 나오세요. 거기 떡하고 막고 있지 말고. 저는 그냥 무시하고 김밥이나 마려고 했는데 계속 제 앞에서 빈정대는 겁니다. 우리 영석이는 얼마 전에 선봤다 아이가. 엄청 참한 아가씨랑 양가 부모 다 계시고 지도 일하고 있고 소개해주는 사람 말로는 성격도 막대먹은 거 없이 참 착하고 싹싹하다 하네. 다른 부분보다 양가 부모 다 계시다는 말이 참 거슬리더군요. 제가 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네 복 네가 찾다 그 말이다. 봐라, 영석이는 니랑 갈라서도 얼마든지 처녀장가 갈 수 있다. 니는 아이고 꼴 좋다. 시모는 그렇게 자기 할 말 다 쏟아내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했습니다. 시모가 그러고 있자 제 옆에 있던 직원이 다가와서 대신 따져주더군요. 할머니, 뭔데 앞에 딱 맞고 막말하시는데요? 이 할머니 아는 분이세요? 직원의 말에 저는 웃으며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전에 좀 알던 사람인데 내가 돌려보낼게요. 신경 쓰지 말고 일하고 있으세요. 제 말에도 직원은 시모를 노려보면서 저에게 다시 얘기했죠. 자꾸 안 나가고 방해하면 업무 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할게요. 뭐? 경찰? 야! 니 지금 뭐랬노? 시모가 소리를 지르자 시모 자리에 있던 시모 친구분들까지 와서 시모를 말리더라고요. 그런데도 시모는 아랑곳 않고 더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뭐 이딴 데가 다 있노? 여기서 일하는 것들은 다 막대먹은 애들만 일하는갑지? 사장 어딨노? 니 지금 사장 불러라. 너네 사장한테 내가 다 얘기해야겠다. 장사 좀 된다고 일하는 것들까지 시건방을 떨고 난리가. 그 말에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네요, 사장. 제 말에 시모는 제 옆에 있던 직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야가 사장이가. 아니요, 제가 사장이에요. 제 말에 시모는 황당한 얼굴로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뭐라고? 네가 사장이라고? 네, 제가 여기 사장이에요. 그리고 나가세요. 이렇게 계속 행패 부리고 다른 분들 식사하는 것까지 방해하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네가 여기 사장이란 말이가. 그 돈 잘 번다는 여사장이 니라고? 몇 번 말해야 됩니까? 제가 여기 사장이라고요. 그리고 나가시라고요. 시모는 얼빠진 얼굴로 친구들 손에 이끌려 자리를 뜨려다 다시 달려오더라고요. 잠깐만, 이 가게 사장이 니라고? 니가 언제 이런 가게를 했노? 제가 그런 걸 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니 이혼하고 받은 그 돈으로 이거 차렸나? 아니면 영석이랑 살 때 딴 주머니라도 찼나? 저는 그 말에 기가 막혀 절로 코웃음이 났습니다. 어머니, 아니 이제 어머니도 아니지. 아주머니, 당신 아들 월급 얼만지나 알아요? 생활비도 안 돼서 아등바등 했는데 그 돈으로 딴 주머니? 걔가 웃을 노릇이다. 그리고 이혼하고 받은 돈? 당신 툭하면 내한테 폭언 일삼고 당신 아들은 돈도 못 벌면서 눈치도 없이 밥만 축내고 내가 진짜 사는 게 아니었다. 그래도 나 위자료 한 푼 안 받고 재산 분할 그거 조금 받고 이혼해줬거든요.
이혼하고 나니 이렇게 일도 잘 풀리고 너무 행복하네요. 진작에 이혼할 걸 뭐하러 참고 살았나 후회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발 현실 분간 좀 하세요. 뭐 세장가? 세장가 들든지 말든지 그건 내 할 바는 아니지만 또 불쌍한 남의 집 딸 희생양 만들지 말고 그냥 당신 아들 당신이 좀 끼고 사세요. 제 말에 시모는 눈이 획가닥 뒤집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고 나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이게 미쳤나? 돈 좀 번다고 아무 말이나 막 하나? 그러게 나가라는데 왜 안 나가고 여기서 버티고 있냐고요. 더 해줄까요? 누구는 할 말 없어서 참고 산 줄 압니까?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한 꼴 보기 싫으면 나가시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주변 직원한테 얘기했습니다. 정희씨, 고마 경찰에 전화해라. 영업장 와서 난리치고 행패 부린다고. 제 말에 시모는 분해하면서도 일단 경찰이라고 하니 친구들 손에 이끌려 밖을 나갔습니다. 저는 시모가 나간 걸 보고 홀에 있던 손님들에게 소란을 피워서 죄송하다고 다 사과를 드리고 음료수도 서비스로 나눠드렸어요. 유리창 밖을 보니 시모가 자기 친구들에게 열변을 토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희 가게를 실끔거리면서요. 아마도 제 욕을 신나게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던지 말던지 저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서인지 속이 다 시원했어요. 솔직히 이혼하고 나서 전 남편이나 시댁에 관해선 궁금한 것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건너 들은 얘기로는 세장가는커녕 그냥 엄마 집에서 얹혀서 그냥저냥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하긴 어떤 여자가 나이 40 넘어서도 마마보이인 한심한 남자랑 포악한 시어머니 자린 걸 알고 시집을 가겠어요. 보나마나 제 속 긁어보고 싶어서 한 소리였겠죠. 그러든가 말든가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지만요. 그 후에 또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딱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또 찾아오면 저도 더 이상 참지 않고 할 말 더 퍼부을 생각인데 오히려 아쉽네요. 결혼 생활 동안은 어찌나 시댁 식구와 남편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았는지 제 스스로도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미련해 보인다는 생각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이혼하고 자리 잡아서 잘 살게 되니 제 스스로가 대견하고 기특할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저와 제 딸 그리고 저희 엄마와 함께 오손도손 즐겁게 일하며 지금처럼 잘 살고 싶어요. 제 사연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하시던 일 대박 나시고 늘 좋은 일만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